도록의 차가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퇴근길입니다. 띠리릭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 웃음소리와 함께 주방 쪽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와? 밖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나의 하루를 온전히 걱정해서 건네는 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 온기가 내 마음에 닿는 바로 그 찰나 가슴처 밑바닥에서부터 찌르르하고 날카로운 불쾌감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불길처럼 확 솟구칩니다. 밥 먹었어.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피곤하게 하지 마. 나도 모르게 날이 잔뜩 선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엄마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내 방으로 쿵 하고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등 뒤로 닫힌 문 너머의 정적이 피부에 닿으면서 밀물처럼 거세게 밀려오는 것은 지독하고도 시린 후회입니다. 또 화를 내버렸어. 도대체 왜 이러지? 엄마가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주면 될 것을.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랬다고 나가서 말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수백 번 사과를 건네지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을 쓴 침과 함께 삼키며 우리는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분명 불과 몇 시간 전 회사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진상 고객 앞에서도 입꼬리를 올리며 상냥하게 웃었고 짜증 섞인 지시를 내리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동료가 한 치명적인 실수 앞에서도 괜찮아, 내가 같이 도와줄게 라며 너그럽게 등을 토닥이던 나였습니다. 참 씁쓸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오은영 박사님 뺨치게 공감 잘하는 성숙한 어른이면서 왜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통제불능의 금쪽이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끈끈 날아왔던 마음속 깊은 그림자를 다정하고 예리하게 마주하는 시간, 심리 엑스파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고 아픈 상처를 주고 마는 그 슬프고도 모순된 짜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닫힌 방문 너머의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홀로 눈물 짓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자책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인성이 부족하거나 당신이 못되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관문 밖의 세상에서 그토록 천사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 무대에서 우리는 싹싹한 직원, 친절한 이웃, 매너 있는 손님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안간힘을 씁니다. 이 정교한 연기를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감정의 우물을 밑바닥부터 긁어서 퍼올려야만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가슴을 꾹 누르며 참고 억울하고 서운한 상황에서도 눈웃음을 지으며 나의 진짜 감정은 깊고 어두운 지하실로 꾹꾹 눌러담아 숨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른의 미덕이라 부르며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갉아먹는 대가로 사회적인 평판과 월급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인에게 내 감정의 우물을 남김없이 다 퍼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스름한 저녁,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메마른 흙먼지 바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됩니다. 잔뜩 팽팽해진 긴장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어 마침내 우리 집 현관문을 엽니다. 그 순간 하루 종일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긴장감이 마법처럼 탁 하고 끊어지며 풀려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웃는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거대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는 찰나 하루 종일 지하실에 꾹꾹 눌러담아 두었던 억울함, 피곤함, 상처받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둑이 무너져 내리듯 한꺼번에 마음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해제되고 감정의 보호막이 가장 얇아진 그 무방비의 상태,
바로 그때 엄마의 밥 먹었냐 하는 일상적인 질문이나 배우자의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다정한 말이 당신의 귓가에 닿습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우물에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던 주말 아침이었다면 그 말들은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먹었어. 엄마는? 하고 다정하게 되물었겠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에너지가 바짝 말라붙어 쩍쩍 갈라져 있는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 평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너무나 버거운 또 하나의 요구이자 자극으로 뇌에 꽂혀버립니다. 지금 당장 숨을 쉬고 나를 눕히는 것조차 벅찬데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 내 상태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는 듯 방어벽을 치며 가시도 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인성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식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애쓰고 너무 꾹꾹 참고 견디느라 정작 내가 쉴 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의 여백을 단 한 뼘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와 버린 당신의 고단하고 지친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는데 우리는 왜 하필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위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소중한 가족에게만 그 고단함의 화살을 쏘아대는 걸까요?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하지 못할 그 모진 말들을 왜 우리는 식탁을 마주하고 앉은 엄마에게 혹은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린 배우자에게 그토록 쉽게 던지는 걸까요? 우리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눈물겹게 슬픈 믿음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장 상사나 낯선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결국 나를 손절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조건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감정의 흑발로 거실을 어지럽혀도 짜증을 부리며 뾰족한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대모 삼아가도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찌질한 모습으로 바닥을 기어다녀도 내일 아침이면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덮고 자던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줄 것이고 배우자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 줄 것이라는 그 거대하고 맹목적인 믿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내 곁에 남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이게도 우리를 가족 앞에서 가장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쓰라리고 씁쓸하지 않나요? 우리는 나와 별로 상관도 없고 내가 쓰러졌을 때 곁을 지켜주지도 않을 타인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와 미소를 다 퍼부으면서 정작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무너져 내릴 때 기꺼이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세상 유일한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주워온 감정의 쓰레기들을 아무렇게나 쏟아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종종 그 울타리를 향해 마구 돌을 던지는 잔인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돌을 던져도 이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오만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넓은 품을 가진 울타리라도 계속해서 날아오는 뾰족한 돌팔매질을 맞다 보면 서서히 시퍼런 멍이 들고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쏟아낸 짜증과 한숨을 고스란히 받아낸 엄마의 가슴에도 아무 말 없이 내 방문을 닫아준 배우자의 뒷모습에도 보이지 않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난 후에야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쏟아낸 짜증은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뾰족한 칼날로 나의 양심을 찌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밖과 안이 다를까? 진짜 내 모습은 이토록 볼품없고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신경질적인 사람일까? 이런 깊은 자책과 자기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일부터는 무조건 화를 참아야지 라는 억지 다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고갈된 마음의 구조 자체를
조금씩 다르게 세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집에 도착하기 전 현관문 밖에서 단 5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어 보십시오. 회사에서의 그 지독한 긴장감과 피로, 타인에게서 받은 불쾌한 감정들을 소중한 집안으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차 안에서 시동을 끄기 전에 평소 가장 좋아하는 차분한 음악을 딱 한 곡만 끝까지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늦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폐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아니면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문고리를 잡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바깥 세상에서 남들 눈치 보느라 참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겁고 칙칙한 감정의 겉옷은 이 문 밖에 다 벗어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내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자. 나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의 치열했던 수고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토닥여주는 그 아주 짧고 고요한 의식이 바짝 말라 쩍쩍 갈라져 있던 당신의 감정 우물에 다시 작고 맑은 물줄기를 채워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위로하고 안아주어야 비로소 가족의 물음표도 뾰족한 화살이 아닌 포근한 이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짜증을 내버린 날이라면 거창하고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사과하는 것이 도무지 쑥스럽고 어색하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당신의 미안함을 슬며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엄마의 곁에 말없이 차 한 잔을 타서 올려놓는 것. 식탁을 닦고 있는 배우자의 곁을 지나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슬쩍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것.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내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했나 봐. 짜증 내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 헛나왔어. 미안해. 이 덤덤하고 어설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언제나 365일 내내 완벽하게 미소 짓는 로봇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당신의 지친 하루에 푹신한 베개가 되어주고 쉴 곳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내민 쑥스러운 사과 한마디에 가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섭섭했던 마음을 봄는 녹듯 지워버리고 다시 당신의 지친 등을 쓸어내려 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바깥 세상의 그 거세고 차가운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집 밖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얼마나 혀를 깨물며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겨운 애씀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당신은 집에 돌아와 그토록 무너져 내리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짜증은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가장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내 마음의 우물에서 맑고 예쁘고 다정한 물 한 바가지 정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퍼주지 말고 남겨두었다가 오늘 밤 나를 기다려준 소중한 가족을 위해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혹시 지금 머릿속에 아프게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으신가요? 괜한 짜증을 내놓고 미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던 어머니, 혹은 퇴근 후 나의 날선 감정의 쓰레기들을 늘 묵묵히 받아주었던 배우자의 쓸쓸한 뒷모습. 여러분의 가슴 먹먹한 사연과 차마 입 밖으로 전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가족을 향한 뭉클한 미안함을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댓글창이 지난날의 뾰족했던 나를 반성하는 작은 고해소가 될 것이고 얼어붙었던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주는 난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사연을 읽으며 우리는 또 한 번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아프고 모순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위로하는 곳,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날선 가시를 둥글게 거두어드리고 편안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꿀같은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